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잡서장 우체통 두 번째 우체통에 구독자분이 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제 블로그에다가 태국에 관한 작고 소소한 TMI 모음이라고 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태국에 관한 작고 소소한 TMI예요. 별걸 다 알려주네. 약간 이 정도로 소소한 것들이에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태국인들은 삼성을 삼숭이라고 불러요.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제 경험상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삼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삼성인데 이렇게 고쳐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삼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도 훈다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왜 그런 식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발음 기호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근데 이게 그냥 일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광고 있잖아요. 광고에서 이제 태국 분들이 뭐 더빙을 하시거나 할 때도 삼성을 삼숭, 삼숭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뚜껑을 따면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끝까지 가득 차 있다. 안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큰 페트병에 담겨 있는 거는 대체로 제가 뚜껑을 따면 물이 가득 들어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조그만 페트병 있잖아요. 걔네는 또 아닌 것도 있더라. 제가 태국에 왔을 때 물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뚜껑을 열 때마다. 그래서 신기하네. 이래서 썼던 거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사주 신점을 믿듯이 태국은 타로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타로를 업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태국이 약간 귀신, 미신, 스피릿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믿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런 타로뿐만 아니라 뭐 별자리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진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번째, 크루앙빈이라는 밴드 아시죠? 그 밴드 이름 크루앙빈은 태국어로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크루앙빈 노래 중에 어떤 뮤직비디오는 태국 섬에서 찍은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태국 로컬들이 막 나오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국인들은 영어 V를 W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vib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태국인들이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와보다는 좀 더 vibe 이렇게 들려요. very very라고 이렇게 V자 발음이 아니고 very very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깝게 들려요. 그 W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들려요. 근데 이게 태국어에는 영어 V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하지만 이것 또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진짜 네이티브처럼 발음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웠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영어 하는 거 들어보면 V를 W 발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그냥 되게 소소한 어떤 것들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약간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방콕은 원래 강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보트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보트 누들이라는 그 빨간색 국물, 그러니까 그게 선지 국물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아직도 방콕에는 그렇게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보트 누들 국수집 가게들이 있어요. 태국의 옛 명칭은 시암이었어요. 태국에 되게 유명한 백화점 중에 시암 파라곤이라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백화점의 그 시암, 그게 태국의 옛날 명칭이었고, 우리가 샴 고양이라고 부르는 그 고양이 있잖아요. 색깔 되게 예쁜 고양이. 우리는 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 시암 고양이고 태국의 고양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의 어떤 왕족들이 뭐 키우던 그런 고양이래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 고양이를 막 다른 나라 왕에게 뭐 선물로 뭐 줬다고 했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이 태국이랑 협력을 해서 태국 내에 베이스 캠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게 파타야의 어떤 기반이 된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건 어떤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군의 베이스 캠프 중 하나였던 지역이 이산이라는 지역인데, 이산 지방의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좀 외국인은 부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좀 희망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하나? 그런 경향성이 있다. 2023년에 개봉한 이산 지역 배경 태국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모두 다 외국인으로 나와요. 서양 남편이 있는 이산 여성. 이런 식의 캐릭터가 두 명이나 나와요. 주인공과 라이벌 구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경향성이 조금 아직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고, 그게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할 때도 좀 반영이 되는 느낌이 있죠. 이산 지방은 아직도 뱀과 지네를 잡아먹는 식문화가 소수 남아있다.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막 카오산 로드 같은 데 갔을 때 보는 지네나 전갈 이런 거, 사실 이거는 태국인들이 그걸 먹어서 그렇게 놔둔 게 아니고 완전 100% 관광객을 위한 거고, 옛날에는 이런 거를 먹었다고 해요. 이산 지역에서 이런 것을 조금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이제 이산에 그런 것들을 양식하는 양식장이 있고, 그런 진해 양식장이라든지 정갈 양식장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카오산 로드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앙마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앙마이는 태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물가가 싼 편이에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치앙마이에서 엄청 오랫동안 예술 활동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손으로 뭔가를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크래프트나 어떤 예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치앙마이는. 그래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좀 만들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건 딱히 저렴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방콕이랑. 왜냐면은 대상이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로컬들이 아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도 막 여러분이 막 나 로컬처럼 살 수 있어, 로컬 음식 먹고 로컬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먼트에서 거주하고 이러면서 살 수 있어, 이러면 방콕에서 사는 것보다는 치앙마이에서 사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근데 치앙마이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버닝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는데, 해가 바뀔 때 농부들이 판매하지 못한 철진한 작물들을 다 모아서 밭에서 태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연기가 막 나거든. 산에서. 이때 공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단순히 그런 농작물을 태워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들었어요. 뭐 하여튼 기후 같은 것도 있겠죠. 한국도 막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통 태국인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니까 그런 오토바이의 매연 같은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치앙마이에 되게 오랫동안 거주를 하던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치앙마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앙마이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버닝 시즌 때문에 막 코피가 엄청나고 두통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를 계속 겪어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태국 레이디보이랑 필리핀 레이디보이는 옛날부터 좀 미인 대회 같은 데에서 약간 계속 약간 좀 우위를 다투는 라이벌 구도이자 약간 앙숙 관계였다고 해요. 2024년 3월 방콕 스쿰빗에서 이제 필리핀 레이디보이가 태국 레이디보이에게 시비를 건 사건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뉴스랑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태국 레이디보이가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나? 이랬는데 필리핀 레이디보이 한 3명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 필리핀 레이디보이 무리 중에 한 명은 그걸 또 촬영을 한 거야. 그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시비가 아니었고, 시비 이상으로 약간의 어떤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그게 필리핀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들도 본 거죠. 그 소셜미디어 영상을.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화가 난 거야. 태국 레이디보이 소셜에 퍼진 거야,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다들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몰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드라마가 2024년에 있었다.
이걸 제가 블로그에 올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정도 전에. 이와 같이 이렇게 태국에는 물론 뭐 태국인 범죄자들도 있어요. 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태국인 로컬 범죄자들도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 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한국 뉴스 같은 데도 좀 보도가 되고 했을 텐데 한국인들도 막 태국에 와서 중범죄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태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보다는 태국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태국의 북쪽, 그런 치앙마이 쪽은 좀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고 조금 조용한 그런 성격을 띠는 반면에 남쪽은 우리 약간 경상도 사람들 이제 막 사투리 쓰다 보면은 막 엄청 세잖아요, 사투리가. 그런 것처럼 태국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투리 억양이 있어요. 저는 지금 남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 듣는단 말이죠. 근데 가끔은 진짜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억양도 좀 세고 사투리도 있고 성격 자체도 약간 불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북쪽이랑 비교했을 때. 옛날에 일어났던 시위 중에 하나는 푸켓에서 진행되었던 시위가 있었는데 로컬들이 경찰서에 불 지르고 이런 적이 있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 태국은 눈눈이 이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속담에 그게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상하거나 좀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좀 피하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피하는 이런 경향성이 좀 있죠. 한국의 정서는. 근데 태국은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못해주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도로에 나가도 방콕 같은 경우 트래픽이 진짜 심한데 여러분이 빵빵 소리를 거의 들으실 수가 없어요. 클락션을 울린다는 거는 너랑 무에타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뭐 사고가 날 뻔해서 클락션을 딱 이렇게 누르는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막 경고를 위한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의미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가 막혀서 막 열받아서 막 빵빵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끼어들었는데 사고가 날 정도가 아니었는데 뭐 약간 뭐 그런다든지 이러면 이제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좀 어글리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던 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당한다.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태국은 그게 좀 되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도시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지의 로컬을 차별하거나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들은 뭔가 약간 이렇게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은 그냥 좀 참는 것 같은데 푸켓이나 뭐 파타야 이런 데에서 좀 만취한 외국인들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싸우고 싶어 해. 술 취했어. 그럼 이제 뭐 아드레날린인지 뭐 도파민인지가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막 싸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태국인들 대상으로 막 이렇게 막 주먹질 한다든지 이런 좀 미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태국인들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르르 가서 이제 패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똑같아요. 태국과 필리핀 레이디보의 싸움도 그렇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로컬에게 시비를 걸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게 많고 제가 살면서 본 것만 해도 적지가 않은데 이게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태국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특히나 그런 관광지에서 거주하는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쌓였겠어. 그래서 뭔가 이런 불의가 생겼을 때 우리 태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어떤 불의를 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약간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힘이.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몰려서 막 보호하거나 아니면 같이 싸워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좀 심한 편이에요. 제 친구들
친구들이 대부분 남쪽 사람들이라서 남쪽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의리, 패밀리십?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 만약에 갔어. 내가 막 옆집에 사는 친구랑 막 사이가 진짜 안 좋아. 내가 얘 진짜 싫어해. 막 서로 진짜 싫어하면서 살았다? 근데 우리가 만약 방콕에 가가지고 만났어. 근데 한 명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왜냐면 우리는 남쪽 패밀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억양 사투리를 쓰면은 사람들이 너 내 브라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관광지 가거나 이러면은 제 친구는 꼭 그 사투리를 쓰더라고. 평소에는 사투리 안 쓴다. 방콕 톤을 쓰는데 액센트를 쓰는데 꼭 어디 이제 막 현지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그 남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샵에 가면 항상 사투리를 쓰더라고. 그러면은 꼭 디스카운트를 받더라.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경상도 사람이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와가지고 너 경상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뭐 너 부산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다. 원래 좀 더 있는데 좀 길어져서 제가 이거를 2탄을 만들던지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든지 하시면은 영상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본업이 좀 바빠져서 유튜브 잘 못 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좀 한가해 쓰는 대로 바로바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